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백세를 위한 보험금융지침서, 보험사용설명서입니다. 자, 오늘의 설명서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자기 수술해야 한다며. 다 내 잘못이야. 자기야, 진정 좀 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오늘 점심은 내가 쏠게. 나 보험금 나온 거 있다고. 뭐? 아니, 나보다 내 보험금의 몇 배를 더 받았잖아? 수술은 한 번 받았는데 보장은 중복으로 받는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 네, 오늘의 설명서는 바로 수술비 보험 완벽 분석입니다. 맹장 수술부터 심장 수술까지 사실 크고 작은 수술들을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실 것 같고요. 또 그런 만큼 오늘 방송 보시면서 공감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수술비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시고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과연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험극장으로 본격적인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진료실 앞 복도에서 들리는 울음소리의 연유는 무엇일까요?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아내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남편,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오열합니다. 우리 자기 수술한다 해야잖아. 다 내 잘못이야. 자기야, 진정 좀 해. 나처럼 이제 40대 가까워지면 이런 경우 흔하다고 하잖아. 아직 정체가 30대인데 얼마나 아플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자궁도 없는데 어떻게 대신 아파. 좀 조용히 좀 해봐. 아니 그래도 그리고 자기가 계속 울면서 얘기하니까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자궁근종은 입원 기간도 며칠 안 된다고 하니까 수술 잘 받고 잘 쉬면 회복될 거야. 그만 좀 울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세상이 인정하는 인고 부부이자 뗄 수 없는 찰떡궁합. 진짜. 아내 사이다 씨와 남편 고구마 씨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다니요. 자기 없으면 어떡할까 봐. 한편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는 사이다 씨만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래. 나 자궁근종 수술해야 된대요. 아니, 안 올라와도 돼요. 남편이 바빠서 옆에 못 지키면 간병해 주시는 분이라도 바로 불러준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이라는 단어에 눈물이 앞서기도 하고 담담히 수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식이 천차만별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진짜. 눈물 머금고 수술실에 들어가게 된 사이다 씨.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나고 같은 수술을 받은 신중녀 씨와 입원실 동기가 됩니다. 자기야. 자기야. 자기 왔어? 이거 먹어봐. 여자한테 그렇게 좋대. 울자기 빨리 회복해야지. 어머, 역시 내가 시집은 잘 갔다니까. 고마워. 이게 그렇게 좋대 여자. 정말. 네. 네, 보험사라고요? 네, 그 보험 맞아요. 예, 제가 가입한 것이요. 네. 입원실을 닭살 멘트로 채우는 부부 옆에서 신중녀 씨는 차분한 성격답게 한쪽에서 조용히 통화 중인데요. 저기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제가 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리고 두 분 너무 보기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계속 보험사하고 통화하더라고. 무슨 보험금에 문제 있나 봐. 그래? 그래서 보험은 사전에 잘 알아보고 들어야 한다니까. 내 말이. 그나저나 이야기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러게 한 푼도 못 받으면 어떡해. 우리 자기는 받자. 맞아.
남편의 보살핌을 받아 회복도 빠르고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니 원래 시원한 성격이 다시 팡팡 터져나오는 서이다 씨. 자신과 달리 보험사와 왠지 심각하게 통화하는 옆자리 신중녀 씨의 모습을 보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더 마음이 쓰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서이다 씨가 퇴원하는 날. 사이다 씨, 오늘 퇴원 알고 계시죠? 네.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 신중녀 씨도 오늘 퇴원이세요. 네네. 신중녀 씨는 퇴원 전에 주치의 선생님 한번 뵙고 가시면 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정하지만 고구마 먹은 듯 답답한 남편과 달리 참 마음이 잘 통하던 입원실 동기였는데 같은 수술을 받고 똑같은 아픔을 겪어서 그런지 짧은 시간에도 새록새록 돋은 동지애에 이별이 너무나도 아쉬운 두 사람. 밖에서도 만나 친목을 다지기로 약속합니다. 밥 한 번 먹자. 그래, 좋아. 차 한 잔도 마셔야지.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돼. 그동안 챙겨줘서 너무 고마웠어. 아유. 잘 지내고 또 봐요. 그래, 전화해. 안녕. 내가 전화해. 네. 아쉽다. 자기야. 자기 왔어? 괜찮아. 아, 빨리 집에 가자. 답답하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니? 이렇게 끊어지기엔 너무 아쉬운 인연. 다시 만난 사이다 씨와 신중녀 씨. 안녕. 며칠 못 만났다고. 왜 이렇게 반갑니?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너무 좋네. 이 음식점 맛있다고 그래서 궁금했는데 센스 있게 여기서 만나자고 하고. 진짜? 우리 왜 이렇게 잘 통하니? 우리의 건강과 친목을 위해서 내가 오늘 밥 쏠게. 병원에서 많이 챙겨줬는데 오늘은 내가 싸야지. 보험금 나온 거 있거든. 이렇게 잘 통하는 친구 만나니까 너무 좋다. 같은 또래의 취향까지 착착 맞으니 그저 만나기만 했는데도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원래도 시원시원한 성격인 사이다 씨, 식당에서도 통 크게 카드를 꺼내 놓는데요. 그러면 밥을 먹고 차는 내가 쏠게. 아니야. 원래 내가 쏠 때는 풀코스로 쏘거든. 차도 내가 낼게.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해지는데. 아까 말했잖아. 나 보험금 나온 거 있다고. 사실은 대비를 잘 못해놔서 걱정을 했는데 생명보험에 특약을 하나 들어놨더라고. 수술비로 바로 나가긴 했지만 이럴 때 뭐 한턱 쏘는 거지 뭐. 그래. 많이 먹어. 다행히 미리 들어놓은 보험의 여성 주요 질환 수술비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은 사이다 씨.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음에는 내가 밥 쏠게. 나도 보험금 받았거든. 그래? 병원에서 심각하게 보험사하고 통화하더니 그래도 잘 해결됐나 봐. 심각하게? 나는 그냥 시끄러울까봐 최대한 조용히 통화한 건데. 그런 거였어? 근데 자긴 얼마 받았어? 수술비 보험이라고? 병원에서도 따로 만나서도 보험금으로 계속 시원하게 쏜 건 사이다 씨였건만 아니 나보다 내 보험금의 몇 배를 더 받았잖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보험이 뭔데? 아니 같은 수술을 받은 두 사람인데 보험료가 확연히 다르다고요? 왜? 보험회사네. 잠시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고요? 사이다 씨의 놀란 입이 다물어지기도 전 한 번도 모자라 두 번 놀라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실. 네. 사이다 씨는 이끌리듯 신중녀 씨의 통화 내용에 귀를 바짝 기울입니다. 아니 중복 보장은 또 뭐야? 수술은 한 번 받았는데 보장은 중복으로 받는다고? 중복 보장은 대체 또 무슨 말이랍니까? 생명보험의 특약으로 대비를 했다면 선택할 수 있는 특약도 한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따라 해당 종별로 수술비에 대한 보장을 받지만 수술비 보험은 이러한 수술 상황을 대비해서 더 상세히 준비한 경우이며 수술비 보험 안에서도 해당되는 특약별로 보장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 보험의 경우 중대질환 및 여성질환에 대한 보장이 여러 특약으로 나누어져 중복 선택을 할 수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성했을 경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입원실 동기 신중녀의 보장 내용에 자극을 받은 사이다 씨. 남편 손 꼭 붙들고 전문가를 찾았는데요. 언제 무엇 때문에 받을지 모를 수술. 보험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 점검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저하고 같은 수술을 받았던 친구가 수술도 보장받고 또 중복으로 보장을 또 받더라고요. 수술비 보험이라고 하던데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 심장 질환, 또 뇌혈관 질환, 또 고혈압 질환 몇 대 질병이라고 불리는 병 말고도 질병들이 엄청 많고 또 수술비가 발생될 수 있죠. 이 수술비 보험은 질병명에 따른 수술비를 무려 60여 가지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60여 가지나요? 그게 가능해요? 아니 남편 말고도 저도 같이 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부인과 질병 수술비 또 인공관절 수술비 이런 것들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니까 여성분들도 관심 많이 가지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다. 잘 됐다 자기야. 설명 좀 더 해주세요. 네. 지나버린 일을 후회하면 어리석은 법. 이들 부부처럼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한 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64대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에서 보장을 받는다면 질병 수술비에서 50만 원을 받고 64대 수술비에서 80만 원, 32대 관열 수술비에서 500만 원 중복 보장을 받아 총 63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똑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격히 차이가 나는 이 수술비를 돌려받은 두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보험극장에서는 일단 그 자궁근종 제거 수술이 나왔는데 사실 이 수술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또 비용도 참 만만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들까요? 맞습니다. 수술의 종류도 많고 수술비도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33개 주요 수술 건수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1.6%씩 증가했다고 하고요. 진료비는 연평균 5.7%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 수술 건수가 진료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볼 때 가격이 비싼 수술의 비중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또 수술비 종류의 중에서도 심장 수술의 경우에는 5천만 원도 넘는 그런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지 않아도요, 주변에서 수술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아는 고객분 병원 병문안에 갔었는데요. 지금 보험극장에 나오신 분처럼 자궁근종 제거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로봇 수술이라고 정확하고 그리고 흉터도 안 남는 그런 수술을 진행하셨는데 무려 그 병원비가 한 1,00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럴 수가 있죠. 네. 저는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그 1,000만 원이나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심장 수술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병원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예, 수술에 대한 건수도 많아지고 있지만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사실 그 주변에 잘 둘러보시면 네네. 협심증 스텐트 삽입 수술 정도는 굉장히 흔하게들 하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300만 원 정도밖에 병원비 안 들던데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네. 그런데 협심증으로 인한 스텐트 삽입 정도는 사실은 굉장히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 많이 하는 치료이고요.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거나 좀 더 증상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혈관을 그렇게 스텐트 삽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성동맥 우회술이라고 해서 새로운 혈관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대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수천만 원의 수술비가 나올 정도로 병원비가 많이 드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의료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그러면 수술비도 좀 싸져야 될 것 같은데 더 비싸지는 느낌이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의학 기술이 계속 발달이 된다면 개발한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을 창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술들이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만큼 비싼 진료비, 수술비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엔 소비자분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왜 이렇게 수술을 하는 횟수가 증가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비해서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굉장히 자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병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다음에 내가 증상을 자각하고 나서 수술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다 한다면 최근에는 그렇게 되기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을 해가지고 수술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술의 빈도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맹장 수술 이미 저도 있어요. 끝냈고요. 사실 한두 번 정도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항상 보게 됐거든요. 네. 주변에서 이런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많습니다. 네. 네. 뭐 저희 가족만 해도 네. 저희 아내의 경우에도 이제 생식기 쪽에 큰 이제 종양 같은 게 생겨가지고 수술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뭐 일상생활 하다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 고생하셨다. 네네. 예, 수고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좀 살이 찐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왕절개도 했었고 맞아요. 또 맹장 수술도 했었고요. 그래서 2번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생명보험 쪽에서 네. 좀 굉장히 많은 수술비들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아, 이 덩치로 봤었을 때는 수술을 전혀 안 하실 것 같은 우리 남기현 전문가 수술한 경험 있으세요? 저는 네. 우선 수술한 경험은 없습니다. 아하, 역시 튼튼하시군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님들을 상담하러 나갈 때 저는 50대 이상 분들을 좀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때 시청자님들께서 많이 하는 수술을 여쭤보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이나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셔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수술 횟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수술비도 비싸지는 만큼 아무래도 이 보험극장에서 만나본 이 수술비 보험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수술비 보험이 뭔가요? 네,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수술비 보험은 말 그대로 수술을 했을 때 수술비를 정해진 금액으로 드리는 것이 수술비 보험입니다.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 그 2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생명보험회사에 있는 1종에서 5종 수술.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고요. 두 번째로는 손해보험에 있는 수술인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질병과 상해를 무조건 보장을 하지만 이외에 복층 설계 혹은 여러 번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시청자님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술비 보험이 어떤 수술비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네네. 저희들이 이제 시청자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수술비는 생명보험사 상품이 좋고 진단비는 손해보험사 상품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사실 옛날 이야기라고 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생명보험사는 종별 수술비라고 해가지고 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컸다라고 하면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질병수술비 혹은 상해수술비로 딱 규정되어 있는 그거 말고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수술비 특약은 생명보험사 상품이 훨씬 좋아라고 이제 생각들 하셨는데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상해수술비, 질병수술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복층으로 특약을 얹을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쯤 옛날과는 다른 수술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수술을 할 때마다 돈을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좀 귀가 솔깃해지잖아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실비는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굳이 내가 또 수술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수술비를 좀 이 보험으로 마련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럼요. 네. 네, 따로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의 100%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술비에 대한 특약을 마련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시게 되면은 바로 또 일을 못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회복 기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술비 특약을 꼭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활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있는 부분이 네, 거네요. 네. 그리고 좀 예.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네네. 실비는 내가 지불한 그 치료비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는 그런 보험이고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를 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네. 내가 치료비를 뭐 100만 원을 냈든 300만 원을 냈든 상관이 없이 진단비처럼 정해진 금액을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수술비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술이 뭐 100만 원이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진단을 그렇게 뭐 1000만 원에 들어갔다면 네, 그렇죠.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수술이 그럼 다 가능한가? 이것도 지금 굉장히 좀 궁금해요. 모든 수술이 가능합니다. 네. 다치거나 아파서 하는 수술은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나 제외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오랜만에 미용 질문을. 관련된 거.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제가 진행 오래 해서 이제 좀 알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놀랍네요. 네, 미용 관련, 그죠? 네, 맞습니다. 미용 관련해서 라식이나 라섹, 그리고 안타깝게도 성형수술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 소리가 들리네요. 네, 그렇게 안 되고 이제 나머지 아프거나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장을 하는 것이 바로 수술비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서 그 생명보험사 또 손해보험사의 보장 범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각각 장단점을 좀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보장의 차이는요, 크게 보장의 범위와 보장의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장의 범위의 차이를 먼저 보자면 여성분들이 임신하시고 출산하실 때 리스크가 발견이 되면 제왕절개 수술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수술이 생명보험사에서는 지급이 되지만 손해보험사에서는 안타깝게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보장 금액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생명보험사는 1종에서 5종까지 어려운 수술일수록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종이라고 하니까 좀 네. 약간 헷갈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1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맹장 수술이나 아니면은 그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 요실금 교정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거를 1종 수술로 보고요. 다소 좀 간단한 수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5종 수술은 좀 어려운 수술인데요. 이 이식 수술, 장기 이식 수술 같은 경우를 이제 5종 수술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반면에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수술이 질병 수술인지 상해 수술인지 이 두 가지만 봐요. 네, 그래서 보통은 뭐 질병 수술은 30만 원, 뭐 상해 수술은 50만 원 이렇게 구성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귀에 좀 잘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예. 자, 보험극장에서 만나본 사이다 씨 그리고 신중녀 씨. 자, 같은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급된 수술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거든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술비를 복층으로 설계를 하셔서 이렇게 많이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보험극장에서 나온 이제 사이다 씨의 경우에 작은 근종 수술을 하셨잖아요. 근데 몇몇 보험사들의 경우에는 이 작은 근종 수술도 관열 수술로 인정을 받아서 보험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열 수술 그럼 뭔가 좀 저 너무 이런 어려운 단어 좀 쓰지 않아 주셔서 좋겠어요. 뭔가 이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입하시는 수술비 보험 증권을 보시면 다들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관열 수술이라면 어떤 거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절제해서 수술하는 걸 관열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관열 수술의 경우에는 뭐 내시경 수술이라던가 뭐 카테터 수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관열 자궁 근종 수술의 경우에는 복강경으로 수술하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몇몇 보험사의 경우에 이 내시경 수술이라던가 복강경 수술, 흉관 경화 수술 이런 것들을 관열 수술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이 뭐 5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수술비 보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약을 관열과 비관열로 나눠서 보장을 하니까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렵네요, 진짜. 네. 이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1회만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복층 구조 그리고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중복 보장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시청자
시청자님이 네. 대퇴골 골절이 왔어요. 상해로 이제 다친 거예요. 그래서 대퇴골이 골절이 됐는데 이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각각 가입이 되어 있었고 지급이 되는 것을 예시를 하면 생명보험사에서는 1종에서 5종 사이에서 이제 한 번만 보장이 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좀 해당이 되세요. 첫 번째는 이제 상해 수술비, 그리고 두 번째는 골절 진단비, 그리고 세 번째는 골절 수술비에 또 해당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5대 골절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뭐 대퇴부라든지, 뭐 요추라든지, 뭐 목이라든지. 네. 그래서 그런 부위에 또 해당이 된다면 5대 골절 진단비와 수술비까지도 다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중복 보장이 돼서 한 5가지, 6가지 정도의 이제 중복 보장이 되면서 금액은 한 500만 원 이상으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복층 구조, 아파트 구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네.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중복도 되고 네. 혹에서도 받을 수 있는. 네. 아하. 그래서 수술비가 좋군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수술비 보험 완벽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보험 증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랫번호로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처럼 이 수술비를 복층으로 구성을 했을 때 보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수술을 좀 예로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주요 수술 통계 연보라는 것에서 말하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과 가장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수술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이상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백내장 수술입니다. 네. 그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그 이상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관절 수술이나 관절염을 통해서 수술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상 보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분들께서 좀 관심이 좀 많으신 갑상선 관련 질환 네네네.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1,550만 원 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상담 나갔던 고객님들 중에 그 다이어트 때문에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담석증이 생겨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거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권고를 주셨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담석증 제거 수술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 가입하고 계신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술비를 복층으로 잘 구성을 하면 아무래도 좀 든든하실 것 같긴 한데 보험료가 또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될까요? 저렴하게 해드릴까요? 네. 네, 아무래도 다른 보험을 또 가입을 하시고 수술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해봤는데 50세 남자와 여자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현재 나와 있는 수술비 보험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회사를 골랐고요. 20년 납입 그리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구성으로 해봤더니 50세 여자는 3만 원대 그리고 남성은 한 4만 원대 정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보험사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 안에 내용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좀 충분하게 구성을 했다고 했을 때 가격 예시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할 때마다 여러 번 받는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는 않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자, 수술비를 이제 복층으로 구성만 해 놓는다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좀 금전적으로 안심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좀 더 저렴하고 또 합리적으로 좀 구조를 잘 구성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놓으세요. 네, 이게 네. 수술비 특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다 넣으면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족력을 물어보고요. 네, 문의를 드린 다음에 그 가족력에 대한 수술비를 우선적으로 최대로 넣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만기를 조금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그 수술 자체가 90세 이후면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80세나 뭐 90세 정도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100세까지 꼭 할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그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실 때 질병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험 증권을 잘 분석해 드리다 보면 대부분 상해 수술비 쪽은 그렇게 넉넉하게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수술비 보험 중에는 물론 이제 나이대별로 다르긴 하지만 상해 수술비의 경우에 최대 500만 원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살짝
골절 한번 됐는데 병원비를 5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해 수술비가 그렇다고 되게 비싸냐? 그렇게 질병만큼 비싸지 않기 때문에 상해 수술비도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해 수술비 중에서도 중대한 상해 특정 수술비가 있어요. 근데 중대한이라고 해서 CI의 중대한은 아니고요. 개흉이나 개복이나 이렇게 열었을 때 수술을 했을 때 한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도 네네. 보험료는 고작 뭐 몇십 원에서 몇백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놓으시면 또 복층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가뜩이나 아픈 것도 서러운데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상황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들은 이 수술비 보험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진단비는 한 번 보장이 되잖아요. 수술비는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했듯이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단비는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가입을 하시고 바로 보장이 안 되는데 수술비는 바로 그 다음날 보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내가 조금 아프면 그때 준비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수술비 보험도 매일매일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요. 보험사마다 이제 많이 축소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상담을 많이 나가보면 한두 가지씩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실손보험 가입하실 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십니다. 보험사에서 거절을 당하시는 경우도 있고 좀 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실손보험 가입하시는 걸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술비 보험의 경우에는 실손보험보다 가입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니까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좀 포기하지 마시고 좀 같이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손보험을 말씀하시니까 실손보험을 맹신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으세요. 실손보험이 다 된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손보험은 갱신형 보험으로서 계속 올라가는 보험료를 평생 유지하실 때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돼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을 유지 못할 시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서 저는 수술비 보험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 특약이 상대적으로 진단금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은 특약이라고도 불리긴 하는데 그렇게 보장성 준비를 할 때 수술비에 대한 특약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령이나 성별, 가족력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술입니다. 때문에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미리미리 대비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 수술비 보장,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과연 내 보험은 어떤 수술까지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건지 자, 지금 바로 보험증권 확인해 보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보험 사용 설명서, 시청자 상담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궁금증 해결은 물론 가슴속이 시원해지는 분석과 진단까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시청자 상담 코너 응답하라 보험 순서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직접 전화 주셔도 되고요. 보험 사용 설명서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사연과 보험증권 보내주시면 든든한 전문가들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셨습니까? 예,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사는 40대 자영업자인데요. 예. 빵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깨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네. 그리고 주위에 어깨나 팔목 수술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 뭐 이런 좀 간단한 수술을 할 경우에 수술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수술을 하면 빵집을 한동안 운영 못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먹고 살기 위한 생활자금도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미리 증권을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증권을 분석을 해보고 리모델링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제 빵집을 운영하고 계신 40대 제빵사분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보험으로 얼마나 이 수술비 보장이 잘 되는지 궁금한 상황이시고, 사실 또 수술을 하게 되면 빵집 운영을 못하게 되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활자금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문의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현재 보험에 대한 보장 내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께서 가입하신 보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10만 2천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고요. 먼저 보장 내역은 일반 사망으로 3천만 원, 그리고 1종에서 5종까지 수술비 보장을 받을 수도 있는 보험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손 의료비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이 암보험은 6만 원 납입하고 계시고요. 일반 암진단비 2천만 원, 5대 고액 치료비 암진단비 2천만 원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나이대에 비해서 보험료가 16만 2천 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잘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어깨 수술을 했을 때 보상받는 것을 원하셨는데요.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에서는 종신보험에서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실손의료비도 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치료비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 생활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아프면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 회복 기간도 필요하고 빵집 문을 못 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생활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받기는 받으시는데 아쉬운 부분 좀 있어요. 생활 자금이 좀 안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이걸 봤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직업 특성상 굉장히 다치실 위험군에 있는 직업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수술비를 좀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이런 손목 수술 같은 경우에는 질병 수술로 들어가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에 대한 특약, 또는 질병 후유장애라는 특약이 있어요. 이 특약을 같이 함께 넣어주시면은 좀 더 폭넓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들어주신 솔루션을 한번 보니까 보험료는 한 4, 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4, 5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혹시라도 지금 시청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인공관절 수술비가 한 5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질병 후유장애에서 진단금이 한 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1,200만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시 수술해서 장사 못하면 어떡하냐. 맞아요. 이런 걱정하시더라도 최소한 내가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의 비용은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정확한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또 보험료 절약 방법, 보장 내용까지 탄탄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자, 방송 중에도 방송이 끝난 후에도 시청자 상담 전화는 24시간 열려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시청자를 직접 찾아가서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인해보고 또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순서입니다. 현장 출동 보험의 재구성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 안녕하세요. 올해 35세 수석 셰프 한경 씨. 아침부터 주방 이곳저곳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는 한경 씨. 재료 준비부터 손질까지 꼼꼼하게 체크했는데요. 매일 선보일 요리에 맞춰 정성스럽게 손님의 한 끼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셰프님 아침에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아침에는 어떤 일들을 하세요? 새로 들어온 물건 정리하고요. 예약 상황에 맞게 재료를 준비하고 손질하고 있어요.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셔서 몇 시에 퇴근 정도 하시는 거예요? 10시에 출근해서요. 9시 정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2006년 호텔에서 처음 일을 시작해 한식과 양식, 이탈리아 요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12년간 요리를 해온 한경 씨. 그의 요리 솜씨는 어떤지 한번 지켜볼까요? 신선한 맛이 살아있는 요리들이 탄생했습니다.
한경희 씨의 하루는 요리에 이어 신메뉴 개발 회의로 채워집니다. 셰프로서의 열정적 삶과 함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한경희 씨. 날씨가 추워지면 아마 뭐 내가 봤을 때 커피보다는 그런 핫 밀크나 뭐 이런 게 더 좋죠. 왜냐면 아보카도 라떼를 먹어보니까 칼을 다루는 요리사라는 직업 특성상 일찍부터 보험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그.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가입 보험을 체크해보지 못했다는데요. 그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보험 해결사 한상우 전문가가 출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님. 네, 보험회사 한상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네.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부르셨다고 하셨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셔서 저희를 말씀해 불러주셨는데 어떤 점이 이제 궁금하셨나요? 제가 무슨 보험을 들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저도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가입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비보험을 비롯해 3가지 보험이 있지만 정확한 보장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경희 씨. 과연 그의 보험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선 방향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보험의 재구성을 통해 살펴보시죠. 한경희 씨의 보험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경희 씨가 가진 보험은 종신보험과 종합보험, 실손보험이었으며 3가지를 합친 월 납입보험료는 15만 4,500원이었습니다. 먼저 한경희 씨의 보험 중 종신보험은 젊었을 때 미리 가입해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가장으로서 꼭 필요한 사망보장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경희 씨의 보험은 고혈압이 있음에도 혈관질환 대비가 부족했고 암, 뇌출혈, 급성신경경색 등 3대 진단비가 3년 갱신형 특약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따라서 잘 가입된 종신보험과 실손보험은 유지하고 보장 범위가 좁은 GI보험 대신 건강종합보험을 신규로 가입해 갱신형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규 가입할 종합건강보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뇌출혈로 가입된 보험은 뇌혈관 1,000만 원, 뇌졸중 1,000만 원으로 변경해 뇌 관련 질환 보장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병력이 있는 만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추가해 심장질환을 대비했습니다. 또한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던 수술비와 입원비는 비갱신형으로 교체하여 추후 보험료가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을 없앴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경희 씨의 보험은 고혈압 병력에 대비했으며 갱신형 보험을 비갱신으로 수정했는데요. 여러분도 보험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보험 사용 설명서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셰프님입니다. 한경희 씨 만나봤습니다. 자, 수석 셰프로서의 아주 멋지게 요리하는 모습과 함께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보험의 재구성까지 만나봤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마침 또 오늘 네. 전화 시청자님께서는 제빵 아, 하시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또 현장 출동은 또 셰프님이셔가지고 네네.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불이나 칼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건데요. 네네.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쪽 부위만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시청자님 중에 한 분도 정육점을 하고 계시는데 40대 중반이시거든요. 그런데 한 오른쪽 팔의 근육 나이는 거의 70세에 가깝다라는 병원 진단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금방 몸이 망가진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비는 수술비 보험을 통해서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저는 한경희 씨가 가지고 계셨던 보험 중에 갱신형 보험이 아쉬웠는데 이 갱신형 보험에 함정이 있습니다. 네. 갱신형 보험이
많이 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이거는 함정입니다. 갱신형 보험엔 한도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금액에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비갱신으로 바꾸신 일은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셰프 한경희 씨의 보장 내용이 알차게 리모델링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도 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보험 사용 설명서 앞으로 현장 출동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00세 시대를 맞아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수술비 보험 완벽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전문가들께 마지막으로 이 한 줄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집도 연금도 보험도 복층이 좋습니다. 네, 집도 복층집이 좋고 연금도 나라에서 복층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처럼 수술비 보험도 복층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실손은 갱신, 수술비는 비갱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부담스러워서 유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수술비는 비갱신으로 납입이 끝나면 보장만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 사용 설명서 다음 주 시간에는 불황의 시대를 이겨내는 똑똑한 보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문가들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실제 사례들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험에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미리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